서울의 거리를 휘감는 매서운 바람이 아침을 맞이했다. 72세의 박영식 할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새벽 4시 정각에 눈을 떴다. 나이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이어온 새벽 기상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창밖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박 할아버지는 이미 면도를 깔끔히 마치고 호텔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흰 셔츠, 검은 베스트, 넥타이, 그리고 호텔 로고가 새겨진 모자까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도 힘내자. 박영식은 강남에 위치한 5성급 럭셔리 호텔에서 근무했다. 전 세계의 고위 인사와 유명 인사들이 자주 찾는 곳이었다. 그의 직책은 주차장 관리팀장. 오랜 세월 성실히 일해왔지만 이 나이에 주차장 업무를 소화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출근을 위해 지하철에 오른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저 평범한 노인으로 보일 뿐이었다. 누구도 이 조용한 노인에게 특별한 관심을 주지 않았다. 젊은 승객들이 시끌벅적한 차 안에서 박 할아버지는 말없이 손잡이를 잡고 균형을 유지했다. 박 할아버지,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나이 드신 분이 참 성실하시다. 호텔에 도착하자 관리실의 젊은 직원이 가볍게 인사했다. 박 할아버지는 미소로 답하며 직원용 입구로 향했다. 걸음은 다소 느렸지만 게으름과는 거리가 멀었다. 로비를 지나던 중 호텔 지배인 김지훈과 마주쳤다. 30대 중반의 김 지배인은 늘 고급 정장에 완벽히 세팅된 헤어스타일을 자랑했다. 박 할아버지, 오늘 오후에 중요한 손님이 옵니다. 주한미군 장교단이 단체로 만찬을 예약했어요. 평소처럼만 하면 됩니다. VIP 차량은 젊은 직원들이 맡을 테니 할아버지는 주차 안내만 해주세요. 급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김 지배인은 박 할아버지가 뭔가 제안할 틈도 주지 않고 서류에 눈을 고정한 채 멀어졌다. 그런 말은 새롭지 않았지만 오늘따라 박 할아버지의 눈에 쓸쓸함이 스쳤다. 무시당하는 일에 익숙했지만 오늘은 가슴이 무겁게 느껴졌다. 직원 휴게실에서 커피를 홀짝이며 젊은 주차 직원들의 대화를 들었다. 그들은 박 할아버지가 듣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다. 오늘 미군 장교단 온다던데 팁 좀 두둑이 챙길 수 있겠지. 근데 박 할아버지는 도대체 언제까지 일하려는 거야? 느려 터져서 손님들 짜증 내잖아. 요즘 같은 시대에 노인네들이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 기회 뺏기는 거 아냐? 그들의 말이 가슴을 찌르듯 파고들었지만 박 할아버지는 신문을 넘기며 못 들은 척 미소 지었다. 이런 대우에는 익숙해야 했지만 오늘은 유난히 가슴이 쓰라렸다. 호텔 주차장은 넓고 깨끗하게 관리되었다. 매일 아침 박 할아버지는 구획선과 표지판을 꼼꼼히 점검했다. 그 성실함은 누구도 따라 할 수 없었지만 젊은 직원들에게 그는 그저 느린 노인일 뿐이었다. 박 할아버지, 주차권 정리하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려요? 손님 기다리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직원 이민지 양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박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두르려 했지만 손끝은 예전처럼 빠르지 않았다. 미안해, 빨리 마무리할게. 그의 대답은 늘 겸손했다. 일을 잘 해내고 싶을 뿐이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은 욱신거렸다. 점심시간, 그는 휴게실 구석에서 도시락을 펼쳤다. 젊은 직원들은 모여 떠들썩하게 웃고 떠들었지만 아무도 그를 끼워주지 않았다. 가끔 늙은이 나 느려 터졌다 같은 말이 들려왔지만 그는 못 들은 척했다. 오후 근무를 준비하며 거울 속 자신을 보았다. 피곤한 노인의 모습이었지만 눈빛에는 누구도 쉽게 알아채지 못할 깊은 힘이 담겨 있었다. 박 할아버지, VIP 손님 오기 전에 여기 좀 치워주세요. 김 지배인의 목소리가 울렸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차장 한쪽에서 빗자루를 들었다. 허리는 약간 굽었지만 그 모습에는 묘한 단단함이 있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박 할아버지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다. 살아오며 쉬운 길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는 늘 자신의 길을 걸어왔다. 가족을 위해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했고 이 호텔 주차장 관리직으로 자리 잡은 지 8년이 넘었다. 박 할아버지, 이거 좀 들어주세요. 젊은 직원이 손짓했다.
그는 급히 달려갔지만 부탁받은 건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뿐이었다. 그의 경험과 지식은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일하며 불평하지 않았다. 오전 근무가 끝날 무렵 김 지배인이 주차장 직원들을 모으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오늘 오후 4시 주한미군 장교단이 옵니다. 우리 호텔의 큰 기회예요. 완벽한 서비스를 보여주세요. 그는 한 명씩 역할을 배정했다. 빠른 직원들은 VIP 발레 파킹을, 나머지는 각자의 위치를 맡았다. 박 할아버지 차례가 되자 김 지배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박 할아버지, 평소처럼 주차 안내만 해주세요. 발레 서비스는 이민지가 할게요. 그는 다른 직원에게 속삭였다. 저분 너무 느려 터져서. 박 할아버지는 그 말을 똑똑히 들었다. 가슴이 욱신 아팠지만 그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다. 오후가 되자 호텔은 분주해졌다. 레스토랑은 화려하게 꾸며졌고 지배인과 웨이터들은 완벽한 서비스를 준비하느라 바빴다. 박 할아버지는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을 안내했다. 해가 기울며 날씨는 부드러워졌지만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오늘따라 가슴이 무겁네.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주한미군 장교들의 차량이 하나씩 도착했다. 고급 세단과 반짝이는 SUV들. 젊은 직원들은 재빨리 달려가 차를 인계받았고 박 할아버지는 손님들에게 가벼운 목례를 받는 정도였다. 주차장 한쪽에 서서 그는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존경받고 말에 무게가 실리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 나이는 그를 무시당하는 존재로 만들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 천천히 주차장으로 들어왔다. 차 앞에는 작은 깃발이 달려 있었다. 미군 고위 장교의 차량임을 알리는 표식이었다. 젊은 직원들은 영어로 대화해야 하는 상황에 당황하며 우물쭈물했다. 그때 박 할아버지가 무의식적으로 앞으로 나섰다. 내가 할게.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단했다. 이민지는 놀라며 비웃듯 말했다. 해보세요. 근데 실수하지 마세요. 손 떨리시면 어쩌죠. 차가 그의 앞에 멈췄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자 미군 병사가 보였다. 놀랍게도 박 할아버지의 입에서 유창한 영어가 흘러나왔다. 웰컴. 그는 정중히 인사했다. 가슴이 뛰는 기묘한 설렘이었다. 뒷좌석 창문이 내려가자 2개의 별이 달린 장교가 나타났다. 그의 눈빛은 박 할아버지와 마주치자 놀라움과 호기심으로 바뀌었다. 박 할아버지도 낯익은 느낌이 들었지만 확신은 없었다. 이쪽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그는 차를 이끌며 당당한 영어로 말했다. 그 모습을 본 이민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차가 VIP 구역에 주차되자 장교가 내려 박 할아버지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실례지만 박영식 씨 아니십니까? 박 할아버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20년 넘게 잊혔던 이름이 불린 순간이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장교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눈빛이 변했다. 주차장 직원이 아닌 과거의 군인으로 돌아간 듯했다. 네, 맞습니다. 그는 신중히 답했다. 장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저는 제임스 테일러입니다. 1987년 태평양 합동훈련에서 선생님 밑에 있던 소위였죠. 주차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직원들은 어리둥절했고 이민지는 동료에게 속삭였다. 어떻게 저분이 미군 장교랑 아는 사이지? 제임스는 감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여기서 선생님을 뵙다니 믿을 수 없습니다. 소령님. 박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기억을 떠올렸다. 오랜만이야, 제임스. 잘 지냈나? 갑자기 제임스가 거수경례를 했다. 소령님,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 광경에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로비에서 달려나온 김 지배인도 멈춰섰다. 박 할아버지는 잠시 머뭇거리다 30년 군인 생활의 본능으로 경례를 답했다. 만나서 반갑다. 제임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직원들은 웅성거렸다. 영어 그렇게 잘하셨어? 대체 무슨 일이야? 다른 미군 장교들도 차에서 내려 제임스의 경례를 보고 잇따라
박 할아버지에게 경례했다. 고위 장교들이 주차장 직원에게 경례하는 초현실적인 장면이었다. 김 지배인이 당황하며 다가왔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불편하시다면 제임스가 놀라며 말했다. 지배인이시죠? 이분 아시는 겁니까? 김 지배인이 우물쭈물했다. 네, 저희 주차장 직원인데 제임스가 웃으며 말했다. 주차장 직원? 이분은 박영식 소령, 한국해군 특수부대 출신으로 1987년 태평양 훈련에서 미군을 지휘한 분입니다. 주차장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제임스가 이어 말했다. 소령님의 전략 덕분에 불가능해 보이던 임무를 성공했죠. 한국 해군 최고의 전략가 중 한 분이십니다. 다른 장교가 다가와 물었다. 은밀 해역 작전에 그 박 소령님 맞으신가요? 박 할아버지는 겸손히 고개를 끄덕였다. 적 잠수함을 탐지한 극비 작전이었고 성공했지만 기밀 때문에 공개되지 않았다. 제임스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소령님을 다시 뵙다니. 저희와 만찬을 함께 하시죠. 박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영광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제임스와 미군 장교들과 함께 레스토랑으로 들어섰다. 호텔 직원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그들이 무시했던 노인이 국가의 영웅이었다. 이민지는 중얼거렸다. 저분이 그런 분이셨다고. 다른 직원이 말했다. 왜 아무도 몰랐지? 왜 주차장 직원을 하신 거지? 김 지배인은 레스토랑 입구에서 VIP룸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박 할아버지가 지나가자 그는 고개를 숙였다. 박 선생님, VIP룸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원망이 아닌 관용이 담겨 있었다. VIP룸은 특별한 공간으로 변했다. 미군 장교들과 박 할아버지가 테이블에 앉았고 호텔 최고급 요리가 차례로 나왔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제임스가 맞은편에서 박 할아버지를 보며 말했다. 소령님, 저희 부대에서 1987년 태평양 훈련은 아직도 전설로 전해집니다. 소령님의 작전 계획은 지금도 교육자료로 쓰이고 있죠. 박 할아버지는 겸손히 미소 지었다. 그저 임무를 다했을 뿐이야. 아직도 기억되다니 놀랍네. 다른 장교가 말을 이었다. 은밀 해역 작전은 해군 특수전 교본에 실려 있습니다. 소령님의 전략이 없었다면 성공 못했을 겁니다. 박 할아버지는 그때를 떠올렸다. 적 잠수함의 침투 경로를 예측해 해류와 음파 특성을 이용한 혁신적 작전이었다. 로비에서는 직원들이 모여 수근거렸다. 이민지가 스마트폰으로 검색했다. 박영식 소령, 정말이야. 젊은 시절 사진도 나왔는데 똑같아요. 김 지배인은 중얼거렸다. 내가 저분께 얼마나 무례했나. VIP 룸에서는 박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활기찬 대화가 이어졌다. 장교들이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물었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깊은 분석을 내놓았다. 주변국의 해양 전략은 공격적으로 보이지만 실은 방어적 성격이 강합니다. 잠수함 활동 패턴을 보면 알 수 있죠. 그의 말에 장교들은 감탄했다. 그의 통찰력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오랜 경험에서 나온 지혜는 젊은 장교들에게 귀중한 배움이었다. 만찬이 끝날 무렵 제임스가 머뭇거리며 물었다. 소령님, 실례가 안 된다면 왜 여기서 일하시는 겁니까? 박 할아버지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다. 가족 때문이야. 아내가 큰 병을 앓았고 아이들 교육에도 신경 써야 했지. 그래서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그의 담담한 목소리에는 후회가 없었다. 자신의 선택을 받아들인 확신이 있었다. 제임스의 눈에 결심의 빛이 떠올랐다. 소령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로비에서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다. 박 할아버지가 미군에서 고문으로 스카우트 됐대. 한 직원이 오래된 기사를 찾았다. 저분 훈장도 받으셨대요. 박 할아버지는 제임스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직원들은 이제 그를 존경과 호기심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김 지배인이 달려와 말했다.
박 선생님, 그동안 몰라 뵙고 정말 죄송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괜찮아요. 지금 저는 그냥 주차장 직원일 뿐이니까. 그 담담한 말이 김 지배인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은 이 나라의 영웅이십니다. 휴게실로 돌아가는 길, 박 할아버지는 낯선 시선을 느꼈다. 모든 직원이 존경과 호기심으로 그를 보았다. 이민지와 동료들도 어색하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박 할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그는 미소로 답했다. 가슴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다. 오랫동안 숨겨졌던 과거가 드러난 것이 쑥스러우면서도 홀가분함도 느껴졌다. 휴게실에서 젊은 직원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박 할아버지, 영어 어떻게 그렇게 잘하셨어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긴 군 생활 동안 외국 군인들과 교류가 많았지. 필요하면 언제든 가르쳐줄게. 이후 직원들이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군 생활은 어땠는지, 특수부대는 어떤 곳인지, 작전은 어떻게 세웠는지. 호기심 가득한 질문에 그는 차분히 답했다. 자신이 주목받는 존재가 된 것이 낯설면서도 기뻤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하루 만에 인생이 뒤바뀐 듯했다. 아침에는 무시당하는 주차장 직원이었지만 밤에는 미군 장교들에게 경례받는 전설의 군인이었다. 주머니 속 제임스의 명함이 묵직하게 느껴졌다. 그의 제안은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익숙한 일상을 버리고 새로운 도전에 뛰어들어야 할지 고민스러웠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현관에서 맞았다. 오늘 어땠어? 그는 잠시 생각하다 미소 지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었어.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제임스의 제안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오랫동안 잊었던 군인으로서의 자신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아내가 깊이 잠든 옆에서 그는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갔다. 책장 구석에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다. 열쇠로 열자 군 시절의 추억이 고이 간직되어 있었다. 훈장, 오래된 신분증, 젊은 시절 동료들과 찍은 사진. 1987년 태평양 훈련 때 미군 장교들과 찍은 사진에는 젊은 제임스의 모습도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사진 위를 스쳤다. 그때의 나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다음 날 호텔에 출근하자 분위기가 달랐다. 경비원부터 모두 정중히 인사했다. 주차장에 도착하자 이민지가 다가왔다. 박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직원들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당황했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로비를 지나자 김 지배인이 급히 다가왔다. 박 선생님, 제 사무실로 잠시 와주시겠습니까? 할 얘기가 있습니다. 지배인실은 호텔에서 가장 전망 좋은 곳에 있었다. 김 지배인은 그를 최고급 소파에 안내하고 커피를 내놓았다. 박 선생님, 먼저 그동안의 무례를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지난 일은 잊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김 지배인은 잠시 망설이다 본론을 꺼냈다. 사실 호텔 경영진이 선생님께 새로운 직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고객 응대 고문 역할로 VIP 손님을 맞을 때 조언하는 자리입니다. 연봉은 지금의 2배, 근무 시간도 조정 가능합니다. 박 할아버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하루 만에 이렇게 평가가 바뀌다니 아이러니였다.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그가 묻자 김 지배인은 급히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다만 미군에서도 오퍼를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저희를 우선 고려해 주시면. 박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사무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거리가 한눈에 들어왔다.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지,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했다. 오후,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다. 로비에 미군 장교들이 다시 나타난 것이다. 제임스뿐 아니라 더 높은 계급의 장군도 동행했다. 박 할아버지가 로비로 나오자
그들은 정중히 인사했다. 박소령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임스가 말했다. 옆에 마이클 존슨 소장이 손을 내밀었다. 소령님의 활약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마이클 존슨 소장입니다. 로비의 사람들은 이 장면에 넋을 잃었다. 박 할아버지는 침착히 답했다. 소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제 말씀드린 오퍼 검토해 보셨습니까? 주한미군 전략회의에 소령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박 할아버지는 신중히 답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가족과 상의할 게 있어서요. 소장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박 할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다. 박소령님, 대한민국은 여전히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 말은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오랫동안 나라를 위해 살아온 그에게 그 말은 단순한 제안을 넘어서는 의미였다.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진심을 담아 답했다. 미군 장교들이 떠난 후 휴게실에서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앞에는 두 장의 명함이 놓여 있었다. 하나는 제임스의 것, 다른 하나는 김 지배인의 것. 두 개의 다른 길, 두 개의 다른 미래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 박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가족 모두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다. 아내, 아들, 딸이 테이블을 둘러앉았다. 사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해. 그는 이틀간의 일을 상세히 말했다. 미군 장교와의 만남, 그들의 제안, 그리고 호텔의 새로운 직책 제안. 가족은 놀라움과 함께 큰 자부심을 느꼈다. 아빠, 정말 대단해요.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 우리도 몰랐어요. 아들이 감탄하며 말했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이 원하는 길을 선택해. 우린 언제나 당신을 응원할 거야.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아빠는 항상 가족을 위해 헌신했잖아요. 이번엔 아빠가 하고 싶은 걸 하세요. 가족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이 된 듯했다. 오랫동안 잊었던 진짜 자신, 그리고 남은 힘을 다시 발휘할 때가 온 것 같았다. 다음 날, 그는 평소보다 더 일찍 호텔로 향했다. 얼굴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망설임은 사라졌다. 아침 햇살이 주차장을 비추는 가운데 그는 김 지배인의 사무실 문을 노크했다. 늘 입던 유니폼이지만 그의 태도에는 특별한 위엄이 있었다. 군복은 벗었지만 군인으로서의 기질은 남아있었다. 들어오세요. 김 지배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가 들어가자 지배인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안녕, 앉으시겠습니까? 박 할아버지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 지배인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었다. 박 할아버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배인님, 새 직책 제안 감사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김 지배인의 목소리에 기대가 섞였다. 박 할아버지는 창밖을 잠시 바라보았다. 저는 다른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오늘로 호텔을 떠나겠습니다. 김 지배인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다. 역시 미군의 오퍼를 받아들이시는군요. 박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지식과 경험이 아직 쓸모 있다면 그걸 살리는 게 제 의무라 생각합니다. 김 지배인은 크게 숨을 내쉬었다. 정말 아쉽습니다. 좀 더 일찍 선생님의 가치를 알아봤다면. 박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지난 일은 돌아보지 맙시다. 여기서 보낸 시간도 소중했으니까. 그는 주머니에서 사표를 꺼내 책상에 올렸다. 모든 절차는 정리해놨습니다. 김 지배인은 사표를 받아들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순수한 존경이 담겨 있었다. 박 선생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박 할아버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사무실을 나오려다 잠시 멈춰 김 지배인을 돌아보았다.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그걸 기억해 주시길.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문을 나섰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박 할아버지가 호텔을 떠나 주한미군 고문으로 일하게 됐다는 뉴스에 직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특히 그를 무시했던 이들은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점심시간, 직원들은 조촐한 송별회를 준비했다. 그가 늘 앉던 휴게실 테이블 위에는 케이크와 선물이 놓여 있었다. 그가 들어서자 모두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다. 이런 거 안 해도 됐는데, 그는 쑥스러워하며 말했다. 이민지가 앞으로 나섰다. 표정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다. 박 선생님, 그동안 얼마나 무례했는지. 이건 모두의 작은 마음입니다. 받아주세요. 그가 선물 상자를 열자 직원 전원의 서명이 담긴 액자가 나왔다. 우리의 영웅, 박영식 소령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의 눈이 살짝 젖었다. 정말 고마워요. 모두의 행운을 빌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호텔 정문에 검은 세단이 도착했다. 제임스가 직접 그를 마중 나온 것이다. 직원들은 문 앞에서 배웅했다. 김 지배인이 앞으로 나서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박 선생님, 새로운 길에서의 활약을 기원합니다. 큰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할아버지는 김 지배인의 손을 힘껏 잡았다. 고마워요. 당신이라면 좋은 지배인이 될 겁니다. 그는 모인 직원들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제임스가 열어준 차 뒷좌석에 올랐다. 차가 천천히 출발하자 직원들은 일제히 손을 흔들었다. 차 안에서 뒤를 돌아보니 8년을 보낸 호텔이 멀어져 갔다. 주차장 직원으로서의 삶의 작별을 고하는 순간이자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다. 이제 국방부로 갑니다. 오늘 오후 장관과의 면담이 있습니다. 제임스가 운전석에서 말했다. 박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새로운 임무가 머릿속을 채웠다. 잊었던 전략가로서의 본능이 다시 깨어났다. 차가 서울 도심을 지나 국방부로 향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젊은 날 지키고 싶었던 도시는 이제 더 발전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나라를 위해 헌신할 기회를 얻었다. 제임스가 존경의 눈빛으로 말했다. 소령님의 합류로 우리 팀은 완벽해졌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나야말로 그렇게 생각해, 제임스. 국방부 정문에 다다르자 경비병들이 경례로 맞았다. 그의 가슴에는 오랫동안 잊었던 자부심이 되살아났다. 더 이상 무시당하는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다시 박영식 소령, 대한민국의 영웅으로 돌아왔다. 8개월 후, 봄 햇살이 가득한 오후, 서울 국제 컨벤션 센터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동아시아 안보와 협력을 주제로 열린 국제군사 포럼에 각국 전문가와 장교들이 모였다. 메인홀 입구에는 큰 현수막이 걸렸다. 기조연설, 박영식, 전해군 특수부대 소령, 현 국방부 전략고문 무대 뒤에서 그는 마지막 점검을 했다. 8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단정한 정장에 눈빛에는 자신감이 가득했다. 주차장에서 일하던 노인의 흔적은 없었다. 박소령님, 3분 뒤 입장입니다. 스태프가 조심스레 안내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다. 지난 몇 달 주한미군과 국방부 고문으로 일하며 지식과 경험을 쏟아부었다. 그의 전략적 통찰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경험에서 우러난 지혜는 젊은 장교들에게 큰 가르침이 되었다. 연설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홀에 울렸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무대로 나갔다. 객석에서 뜨거운 박수가 터졌다. 각국 군 관계자, 학자, 정부 인사들이 모두 일어섰다. 안녕하십니까, 박영식입니다. 그의 힘찬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렸다. 그는 동아시아 안보 환경과 미래 전략을 차분히 설명했다. 명확하고 깊이 있는 내용의 청중은 고개를 끄덕였다. 동아시아의 평화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과거에서 배우되 미래의 비전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졌다. 그는 겸손히 인사했다.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이 떠올랐다. 레셉션에서 그는 각국 인사들과 대화했다. 젊은 날 익힌 영어가 다시 빛을 발했다. 그의 주변에는 늘 사람이 몰렸다. 그때 홀 입구에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다. 그의 가족이었다. 아내, 아들, 딸, 손주들까지 모두 단정한 차림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다가갔다. 와줘서 고마워. 아내의 손을 잡자 그녀는 자부심 가득한 눈으로 남편을 보았다. 당신 연설 정말 멋졌어. 이제야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실감했어. 아들과 딸도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아빠, 정말 대단해요. 오늘 다시 아빠한테 많이 배웠어요. 손주가 그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할아버지, 호텔에서 차 세우던 그 할아버지 맞죠? 그는 웃으며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맞아. 하지만 이제 주차만 하는 게 아니라 할 일이 많아졌단다. 손주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왜 다들 할아버지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그는 부드러운 미소로 답했다. 중요한 건 남들이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는 거란다. 그날 밤 그는 가족과 한강변 레스토랑에서 야경을 보며 오랜만에 화목한 시간을 보냈다. 군 시절 이야기와 새 일을 시작한 뒤의 일들을 나눴다. 사실 처음엔 두려웠어. 이 나이에 새 일을 시작하다니. 그는 솔직히 털어놓았다. 아내가 손을 꼭 잡았다. 하지만 당신은 해냈잖아. 언제나 그랬지. 아들이 눈을 빛내며 말했다. 그게 아빠의 대단한 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는 거요. 식사를 마치고 강변을 걷던 그는 8개월 전을 떠올렸다. 무시와 고립 속에 있었지만 그 시간마저도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 경험 덕에 깊은 통찰을 얻었고 더 완성된 인간이 된 기분이었다. 할아버지, 저도 커서 할아버지 같아질 수 있을까요? 손주가 물었다. 그는 손주의 어깨를 끌어안았다. 물론이지. 하지만 기억해. 중요한 건 남들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는 거야. 별이 반짝이는 밤, 그는 가족과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다. 앞으로 수많은 도전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72세에 시작된 그의 새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났다.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 풍경이 펼쳐졌다. 그 광경을 보며 깊은 감사함이 솟았다. 한때 무시당하던 주차장 직원이었지만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군사 전략가로 거듭났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오늘도 힘내자. 그는 늘 하던 대로 중얼거렸지만 그 말의 의미는 달라졌다. 단순한 다짐이 아닌 새 인생을 향한 힘찬 외침이었다.